만약 어느 날부턴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끔찍한 악몽과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적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부터 재앙을 쫓거나 복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부적.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부적에는 우리를 그런 고통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제작진은 먼저 영험한 부적을 쓴다고 알려진 무속인 진영자 씨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적에는 보이질 않는 기가 담겨 있고 바로 그 힘으로 악귀나 재앙을 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통의 종이 위에 기를 감지하는 엘로드를 올려놓아 보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반듯하죠? 예? 기계도 안 움직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평행한 상태였습니다. 써볼까요? 예. 그렇다면 부적 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성껏 기를 불어넣은 부적 위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엘로드를 올려보았습니다. 틀리죠? X로. 기가 모여져 버려. 기가 뗄로. 기자님 한번 해보세요. 예. 혹시 진영자 씨의 손으로 조작된 것이 아닐까? 제작진이 직접 시도를 해보았지만은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가 모여지는 거예요. 한 번 또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정도. 부적 위에서만 X자를 그리는 엘로드. 이것은 과연 부적에 담긴 기의 영향 때문일까요? 부적에서 느껴졌다는 기. 그렇다면 그 기운으로 원혼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이곳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흉가. 이곳을 찾은 무속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원한을 품은 활령들의 모습이 눈에 비쳤습니다. 자, 과연 이곳에서 부적의 그 신비한 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주도에서 남편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숙 씨. 하지만 지금의 행복이 찾아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쓰는 방인데 금방인데 여기 이게 이사 동쪽으로 왔다 해서 시댁에서 그냥 이사 오는 날 이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올해 뛰지 말고 그냥 일어나둔 상태에서 부정 붙이라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사 들어올 때 이거는 올해 요번에 들어간 거예요. 요번에 며칠 전에 붙여주신 거. 되게 똑같이 이게 제가 랩으로 쌌어요. 이렇게 땅에 뭉쳐져가지고 찢어지고 밀릴까봐 이게 푸부 하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부가. 모든 일에서도 좀 부적을 좀 믿으시고 그러시는 편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로부터는 그래요. 솔직히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저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곳으로 오기 전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김영숙 씨는 이렇게 온 집안을 부적으로 장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글쎄 싫다니까. 근처에만 가도 등골이 오싹한데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넓고 확 트인 게 좋기만 하더구만. 안 그래 최서방? 그러게요. 마당도 넓고 주변도 조용하고
난 좋기만 하던데. 우리 어머니도 아주 마음에 드신다고. 당신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댔잖아. 너 혹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에이구, 그게 언제적 일인데 겁이 나서 그래. 이사를 한 지 꼭 3일째 되는 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통증. 그날을 시작으로 영숙 씨는 수시로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됐어. 그만해요. 이제 괜찮아?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그저 단순한 과로 때문일까? 영숙 씨는 그 통증마저도 왠지 불길하게 느껴질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불길함은 느낌으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너도 여기 뭐 있는지 보고 싶댔잖아. 언니, 이 안에서 귀신 나오면 어떡해. 야, 귀신이 아무 때나 막 나오는 줄 아냐? 야, 이것 좀 봐. 이게 귀신 쫓는 부적인가 봐. 언니, 그냥 나도 뭐 어때? 다시 넣어두면 되지 뭐. 왜? 무슨 일이야? 계속되는 악몽과 통증. 하지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영숙 씨는 혼자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네? 회식이요? 알았어요. 자, 봐봐. 우와, 예쁘다. 언니,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뒷집 과부 아줌마 거야. 뭐? 그저께 목매 달아주고 뒷집 과부 아줌마? 야, 왜 그래? 립스틱 다 번지잖아. 의사 말로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애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 사람 이사 온 뒤로 계속 무섭다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장모님, 옛날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을이 개발되면서 당집이랑 당나무 같은 걸 다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흉흉한 소문이 떠돌게 됐지 뭔가. 얘가 유난히 겁도 많고 예민해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거기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병원과 한의원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병명을 시원하게 밝히질 못했고 결국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잡기들이 그렇게 자득 둘러붙어 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잡기요? 잡기요? 그래, 잡기. 밥 얻어 먹으려고 네 몸 안에 딱 둘러붙어 있다. 아이고, 이사운도 없고 잡기들이 그렇게 득실거리는데 아무 얼밀국 부적 하나 안 붙여놨노? 부적이요? 영숙 씨는 무속인의 말대로 베개 속에 부적을 넣어두은 후 정성스럽게 씻은 쌀과 막걸리를 대문 앞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어떤 악몽과 통증에도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하는데요. 영수가, 엄마! 아이고 이 몸도 성취하는 게 무슨 청소야 청소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저지 너 몰랐어? 아 저 집 양반 어젯밤에 죽었잖아 심장마비로. 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요? 그래 어쩌냐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냥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지더니 아 그 길로 못 일어났대잖아. 아이고 어여 가 어여 들어가 들어가. 아저씨 젊은 분이었어요. 젊은 분이고 술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드시는 분이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 그게 나화될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처방을 하고 그 귀신들한테 밥을 해주다 보니까 그 귀신들이 먹고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내가 미리 알고 그거를 처방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그런 그 무속인이 알려준 그런 처방에 부족하고. 부적 때문이라고. 네.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지만은 김영숙 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영혼들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적의 힘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작진이 찾아간 그 미지의 흉가는 어떨까요?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영혼들. 자, 그들에게도 과연 이 부적의 힘이 미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흉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인적이 끊긴 탓인지 그 주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잠자던 숙소인데.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은 이 집에 한을 품은 활령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섬찟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 농도가 짙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무속인 김보살과 앞서 부적의 길을 보여주었던 진영자 씨가 흉가에 도착했습니다. 양계장 타고 이쪽도 축사고 저쪽도 축사고. 제작진은 이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두 사람에게 집안 곳곳을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네. 부적 전문가인 진영자 씨는
이 집에서 어떤 기운을 느꼈을까요?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맥이 흐르는군요. 수맥파가 엄청나네요. 또 수맥 기구가 진영자 씨는 있고요. 수맥 외에도 이곳의 기운이 좋지 않은 또 하나의 원인을 꼽았습니다. 있다고 흔들려요. 지금 저쪽에 귀맥이 좀 많아요. 귀맥이 많고 이제 또 이쪽 파도 보면은 다 거꾸로 돌아요. 맥이 거꾸로 돌아요. 이게 순행을 해줘야 좋은데 역행을 하고 있다. 역행을 하면 운 자체도 역행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귀맥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귀신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건가요? 귀신이 자리 잡고 웅크리고 있는 거죠. 한쪽에. 그렇다면 이들 눈에 비친 활령들을 부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 활령이 떠돈다는 방에 부적을 붙인 후 그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운동과 풍수지리에 쓰는 부적이거든요. 유귀신이 꼼짝 못하고 한쪽으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천장에다 붙일 거거든요. 천장에? 네. 어디 알려주세요, 천장. 진영자 씨가 준비해온 부적의 대부분은 남자 활령이 있다는 방에 각 방위에 맞춰 골고루 붙여졌고요. 이건 뭔가요? 예, 집 문 앞에 묻어주는 거예요. 그중 한 장의 부적은 방문 앞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부적을 쓴 후 그것을 불에 태워 그 잿물을 방 안 곳곳에 뿌려두기로 했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이제? 아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이 자리는 지금 귀신이 조금 도망 나왔을 겁니다. 과연 이 부적을 붙여둔 이 방에는 활령들이 머물 수 없는 것일까요? 자, 내려요, 전부. 다음 날 제작진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흉가 체험단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에 있는 흉가를 찾아다닌다는 학생들. 한 서너 두세 달? 빠르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래 모여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흉가를 찾은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었지만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금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집안을 살피던 학생들이 드디어 부적 있는 방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분이 그냥 그래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기분이 없었다고. 형 근데 형 여긴 별로 그렇게 다른 기분 안 들죠? 부적 때문에 그러나? 부적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적이 참 이상하게 생겼다. 부적의 영향일까? 다른 곳에서와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흉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인 이창수 씨였는데요. 예정에 없이 나타난 그로부터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고 계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34살 정도 먹었어요, 남자애가. 이름이 안창두야. 안창두라는데 얘가 이제 그 벽돌공장 다니다가 벽돌공장만 전전하고 다니다가 양계장 오게 됐어요. 직업소개를 통해서. 한 며칠 있다가 찾아갔다가 집에 왔는데 우리의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자살했다는 거야, 농약을 먹고. 10여 년 전 불량배에게 쫓기던 이창수 씨는 근처 비닐하우스에 몸을 숨겼는데요. 당시 그곳에는 서너 살 된 아이와 함께 한 여인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거의 연탄가스 맞고 죽었다는 거야. 그 아줌마가 인상이 좋고 좀 괜찮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연탄가스 맞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줌마 얼굴도 딱 기억나지. 체험을 마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흉가에서의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정우 너 이렇게 아까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 저기서. 둘이서. 근데 그게 어디서 들렸는 건데? 저쪽 편이라고 했잖아. 저쪽. 이쪽이 아니고 저쪽. 저쪽 편이라고 했잖아. 여기 끝에 편이 철도 편이 철도 편이. 축사했는데. 예, 되게 오싹했어요. 철도 축사인데 이렇게 나무인데 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들어갈수록. 누나는 안 그랬어요? 나 그쪽. 예,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난 그쪽이랑 들어가는 쪽. 나무 있는 데 있잖아. 난 그쪽에서 조금 기분이 별로. 그 집 말고 축사 있는 쪽. 예, 그쪽이죠. 거기 아까 부적 붙여놓은 거 봤죠? 예. 어땠어요? 아, 근데 제천 갔을 때 부적 느낌하고는 좀 틀린데 그렇게 특별히 하다는 느낌은 못 들었어요. 거기는 좀 편했어요? 부적 예. 있는 방은? 부적을 붙여놨는데 왜 사람 심리가 부적을 붙여놔도 기분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쪽 큰 방은 부적을 붙여놔도 그런 기분은 안 들었어요. 편했다. 예, 그냥 뭐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부적 있는 방 느낌 어땠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특별하진 않은데. 두 번째 체험에서도 학생들은 대체로 여홀령이 있다는 부엌방 부분과 축사 쪽에서 느낌이 가장 섬찟했고 부적을 붙인 방에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학생들의 체험 결과 이것으로 부적의 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진영자 씨는 이곳에 있는 홀령들이 깊은 한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지 않는 상태에서 부적을 제거할 경우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붙여두었던 부적을 모두 제거한 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속인 신명기 씨에게 집안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일명 신장대를 들고 흉가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귀신을 잡는 거야. 아, 잡는. 귀신을 잡으니까 한번 돌아봐야지. 어디서부터 돌아봐 줄까? 이렇게 한번 집터를 쭉 한번 좀 봐주실래요? 신장대는 여홀령이 있다는 부엌방과 부적을 붙여두었던 곳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물 근처에 다가가자 다시금 신장대가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웬 애기도 하나 보인다. 애기가요? 흉가를 찾은 또 한 명의 무속인 최린 씨. 그녀는 부적을 붙여놓았던 방문 앞에 서자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온몸을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예. 안고 있는 한 4-5살 된 애기를 안고 있는 아줌마, 젊은 아나 한 30대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젊은 아나의 모습이 저쪽에 지금 앉아 있는데 저쪽에요? 저 구석에요? 예예예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영가가 저런 장소에 어떻게 앉아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아 저쪽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무서워해요. 다시 모습을 나타낸 홀령들. 부적을 떼어낸 후 그 기운이 사라진 때문일까요? 흉가를 체험한 학생들은 집으로 들어오는 문과 여자 홀령이 있다는 부엌방 그리고 축사 근처에서 가장 섬찟한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들 이 부적을 붙여놓은 방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담담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부적의 힘 때문에 홀령이 그 방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의 가능성을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적은 홀령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자, 제작진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해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후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황지연 씨와 함께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문의의 진찰을 마친 후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체열로서 몸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기계를 통해 부적을 몸에 지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또
ABR 검사를 통해 부적의 유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환자분이 호소하는 것이 이 가슴 쪽, 이 오목 가슴 쪽인데 지금 위를 보는 검사는 아니고 실제로 환자분이 많이 좀 긴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화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신경성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체크해 봤는데 여기서는 조금 재밌는 게 첫 번째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되게 하이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두 번째 했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도 좀 뻐근하죠? 체열 측정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ABR 측정에서는 부적을 의자에 깔고 앉았을 때 더욱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적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증거일까요? 어떤 명확한 의학적인 근거를 대기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갖가지 모양과 색깔로 그려진 부적은 우리 인류와 그 역사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적은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은 단정 지을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 이런 것이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려졌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 연구자들의 추측인데 거기에 대한 그 상세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주 보편화된 문화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된 부적. 최근에는 이 부적을 불필요한 미신의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지만은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첨단 기기를 동원하면서까지 부적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부적은 대체로 괴황지 위에 스스로 기를 발산한다는 경면주사로 글씨나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이의 기가 더해져야만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적 전문가들은 부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적을 갖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치료요법 가운데 위약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환자에게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처방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 가운데 거의 60% 이상이 바로 이 가짜 약을 먹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위약요법은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내과나 외과와 같은 이런 다른 의학 분야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의 힘 또한 이것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